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님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다 엄마들이세요. 거의 100% 엄마들이신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머니들의 마음을 다 알거든요. 엄마기 때문에 더 구구절절하고, 한번 댓글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감사합니다 말만 적어도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다 이제 알려드리려니까 답글이 너무 길어지고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제 개인적인 생활을 전혀 못했거든요. 또 메일로도 질문 많이 주시고 가셨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뭐 국어도 못하고 또 고등학교 공부도 뭐 열심히 잘했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아이를 코치해서 이제 대학을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이렇게 경험했던 걸 다 드리겠는데, 제가 앞으로 만약에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제가 영상에서 올렸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내용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는 보통 한 10분, 15분 요렇게 이제 어머니들이 집중해서 보시기 때문에 짧게 짧게 올리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제가 뭐 한 19년 동안 아이 키웠던 내용을 짧게 짧게 한 부분 한 부분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게 다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지, 이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시작했고, 아마 이럴 때는 어때서 요걸 했고,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제 옛날 영상부터 한 번쯤 다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만약 답글을 다 이제 못 달더라도,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다 읽고요. 제가 또 메모해 놨다가 영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이렇게 계속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분 이렇게 여기 적어 놨는데 알려드릴게요. 초등학교 수학은 시킬 수 있는데 중학은 어떻게 할 수 있을런지 걱정입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를 처음에 이제 키울 때,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면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든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글, 숫자, 뭐, 구구단 정도, 뭐, 이런 거는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뭐, 재미로, 뭐, 놀이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안 되는 뭐, 초등학교 2, 3학년부터는 학원 보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고3 때까지 코치를 다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초등까지 자신 있으시면요, 고등까지는 정말 쉽습니다. 쉬운 건 아닌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들은요, 3학년은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그러시거든요. 초등까지 할 수 있으면요, 정말 또 저학년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러워 하실 거예요. 중학교는요, EBS만 이용하면 되거든요. EBS 교재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기는 겨울왕국을 보는데 애니메이션은 문법적으로 어렵고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옆에서 단어 뜻 가르쳐 주는 게 안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단어도 안 외웠는데 어떻게 유추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단어 외우고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이세요. 물론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마표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고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그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는 예전에 아이가 DVD를 보여줄 때 저는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아이는 집중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안 들리니까 어떤 정세가 일어나냐면요, 제가 자꾸 소리를 크게 듭니다. 소리를 자꾸 트니까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소리가 너무 크니까 막 오자마자 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안 들리니까 우리 아이도 안 들릴 거라 생각해서 계속 소리를 크게 들었습니다. 초에 그렇게 몇 년 그랬었거든요. 이게 엄마들이 좀 불안한 심리에서 그렇게 한 행동 같은데요. 아이가 그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말은 다 하잖아요. 말도 하고 듣기도 다 되잖아요. 듣기도 다 되고 간단한 쓰기도 다 되잖아요. 물론 뭐
엄청 똑똑한 사람들은, 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더 깊은 언어 뭐 이런 걸 사용하지만, 살고 있고 그 환경에 있다면 말을 하고 듣고 쓰고까지 되잖아요. 예전에 할머니들은 보면요, 우리가 초등학교도 안 다니시고 그런 할머니들 많잖아요. 그 할머니들 보면은 말도 하고 듣기도 다 되는데 쓰기가 안 되잖아요. 쓰기는 안 배워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어 DVD는 그 나라에 사는 환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유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DVD 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서 어떤 상황, 환경 다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책으로 나오는 거는 그림밖에 안 나오고 멈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그 상황을 보면서 책으로 유추하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DVD 보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만약에 겨울왕국을 좋아하잖아요. 거기서 처음에 만약에 이제 아이가 쉬운 단계부터 점점 봤으면 더 좋긴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어머니가 정말 그 아이 나이 또래에 맞는 낮은 단계 DVD를 또 끼워서 보여주십시오. 보여주고 책은 정말 한 줄짜리부터 쉽게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유출했는데 잘 몰라요. 그러면은 한 문장을 책을 보면서 아, 그게 그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춰주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알려줄 수도 없었고요. 한 번도 단어라든지 뭐 그런 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요, 아이가 재미있어 하고 빠져들게 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도요, 김기훈 선생님의 강의를 보면요, 예를 들면 이게 수능 문제 지문에서 앞뒤 유추를 해서 문장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이만큼 얘기하신 중에 그 부분을 제가 딱 기억하고, 아, 그래서 영어에서 이렇게 유추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구나. 제가 끼워 맞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알려주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3살짜리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아주 어려운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근데 아이가 대충 유추해서 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대답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들려주다가 보면은 나중에 얘가 조금 5살, 6살 되면 그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하는 원리랑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거실 공부가 유행인데 TV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노트북으로 영상을 보여주려니 불편합니다. 또 뭐 이런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가 거실에서 공부하는 게 좋다, 거실에 책을 놔두고 뭐 책상을 놔두는 게 좋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책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책상에 거실에 놔두고 제가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왔다 갔다 일단 엄마가 보이는 곳에 그렇게 하게 시켰습니다. 시키고 초등학교 조금 들어가서는 제가 책상을 사줬는데요. 저는 물론 책은 거실에 있고 공부방에도 다 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설명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아이가 이제 잠자는 방이랑 공부방이랑 분리했습니다. 잠자는 방에 침대를 2개 놔둬서 아이가 잠만 자게 하고요. 그리고 한 방에는 공부방이라고 해서 그 책상을 2개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하려면 딱 책상 거기에서, 그리고 항상 문을 열고 공부시켰습니다. 근데 남편은 집 방을 따로 분리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끝까지 우겨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건 잘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방 안에 공부하는 방에 침대가 있다면은 막 하다가도 쉴 때 벌러덩 눕게 돼요. 우리 아이가 고3 때까지 쉴 때도 벌러덩 눕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기숙사에 갔을 때는 그 작은 방에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잖아요. 항상 저한테 전화할 때 보면 누워서 전화하더라고요. 만약에 공부하는 방에 침대가 있으면 조금만 누웠다 해야지 자꾸 눕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둘이는 정말 사이가 좋거든요.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형입니다.
그리고 형도 동생을 너무 귀여워하고요. 둘이는 지금도 포옹하고 뽀뽀하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서로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근데 잠잘 때 둘이 같이 자고 공부할 때 둘이 같이 하고 요런 습관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남편 둘째가 대학교 가면은 방을 따로 해서 멋지게 꾸며줄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DVD 보는 거를 노트북으로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러는데요. TV를 거실에 두십시오. 거실에 두고 초등학교 때는요, TV를 거실에 두는데 TV 화면으로 DVD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넷플릭스 뭐 이런 것도 다 이게 TV로 이게 볼 수 있잖아요. 큰 화면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DVD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 있고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빠져드는 거잖아요. 화면이 크면 클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화면은요, 차에 이동하거나 또 그리고 방에서 누워서 잠들기 전에 잠깐 보거나 그럴 때 저는 휴대용 DVD기를 사용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은 핸드폰으로, 그 당시는 뭐 유튜브도 없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가 TV를 연결해서 보더라고요. TV는 아이가 없을 때 보는 걸로, TV는 DVD 보는 용으로만 딱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미정님, 워킹맘인데 7시 퇴근하고 책 읽히면 다른 걸 영상 보여주기가 힘들다 그러시거든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학교 2학년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냐면요. 이제 그때는 좀 제가 아이보람을 조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아이보람이 14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비 내는 게 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돈도 조금 번다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우리 아들 고등학교 1학년 봄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엄마표 영어하고 공부시키고 다 했거든요. 시간 조절 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공부하는 습관을 잘 잡아놨다면요. 아이도 어차피 고학년이라면 집에 오면은 한 3시, 4시 됩니다. 왜냐면 뭐 6교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집에 와서는 뭐 수학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풀게 하십시오. 풀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1시간을 보여주고 보내도 되고요. 집중 듣기를 아침에 1시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밥을 먹을 때 저녁에 1시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 게 뭐냐면요. 아이 어렸을 때는 책 보기 하는 걸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되게 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아이가 책을 이제 받는 책들을 제가 한 10년, 한 15년 정도 지나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했는데요. 영어 책은 다 정리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 대한 애착이 많아가지고 아직 정리 못하고 제가 맨날 창고에 놔두고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커튼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거실에 책이 있기 때문에 책이 빛바래질까봐. 눈만 뜨면은 아침에 이제 보통 남동향이잖아요. 아침 거실 큰 창문이. 그래서 커튼 치고. 그걸 한 10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이가 눈 탁 뜨자마자 DVD를 딱 틀어놓으십시오. 틀어놓고 제가 밥을 차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밥을 먹으면서 1시간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 밥을 딱 먹으면 막 뛰어가서 TV도 틉니다. 그렇게 엄마가 막 뛰어다니셔야 돼요. 저 DVD 알아서 틀어, 뭐, 안 틀어, 신랑이 할 필요 없습니다. 틀면 됩니다. 틀면 아이가 밥 먹으면서 집중해서 보거든요. 그러면서 1시간을 밥 먹는 시간에 DVD 보기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7시에 퇴근이면은요, 집에 금방 와서 금방 밥 차릴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식사를 대충 준비하십시오. 더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시간 조절 잘 하시면은요,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때 대상포진 2번 오고요. 그리고 타이레놀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자 행복님, 공부머리가 따로 있다는데 궁금합니다. 힘드셨던 점, 또 예비 초 어머니시네요. 공부하다 자꾸 딴짓을 하는데, 습관이 될까 걱정입니다. 공부머리, 저는 사실은 지금도 그런 거 상당히 부럽거든요. 우리 첫째 아이 이제
친구들이 지금 재수를 해서 뭐 서울대에 합격했다, 뭐 고려대에 합격했다, 지금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걔네들 중에는 어머님들이 의사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변호사이신 분들도 계시고, 다 이게, 그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시 엄마 아빠가 머리가 좋으니까 아이도 공부 잘하겠지. 지금도 사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뭐 연세대까지 갔어도 저는 지금도 그런 거 생각하고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제가 두 아이를 공부시켜 보니까, 확실히 공부 쪽으로 약간 더 흡수가 두 아이를 비교했을 때 더 되는 아이가 있고 덜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확실한 거는요, 안 되는 아이는 또 확실히 얘보다 더 좋은 점이 많은 게 많아요. 얘는 간단하게 뭐 요리를 해도 너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요리를 합니다. 늘 하는 아이도 아닌데도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그림을 살짝 그려오잖아요. 그럼 제가 딱 봐도 좀 손재주가 되게 있거든요. 하다못해 핫도그를 데워서 케찹을 뿌려도 정말 핫도그 가게에서 파는 케찹 뿌린 것처럼 너무 예쁘게 잘 뿌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만약에 한 3일을 밤샘이를 했는데, 만약에 오늘 뭐 이렇게 뭐 공부를 하라고 책을 펼쳤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좋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만약에 가구를 색깔 칠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면 피곤은 하겠지만 밤새워서 할 자신은 있거든요. 그런 이게 조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얘도 공부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조금 흡수하는 게 조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공부머리는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공부시켰는 거, 그리고 이것저것 방황하면서 이렇게 다 했는 거 다 꺼내놓으면요, 어머니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게 시켜서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공부머리 좋은 아이들은요, 뭐 이런 아이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쫙 이렇게 뭐 단어를 외우면 한 번만에 외우는 애들도 있고, 뭐 학교 공부만 하고 집에 와서는 노는데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아이가 뭐 수능 치기 한 2달 전까지도 거의 개념만 하고 있는데 뭐 거의 수능 뭐 한두 개밖에 안 틀렸다 하는 아이들 있고, 그런 머리 있는 아이들이 있겠죠. 근데 제 주변에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가 자꾸 들어오죠. 저도 사실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영재 발굴단 엄청 열심히 봤거든요. 그 영재 발굴단만 아이가 없을 때 막 유튜브로 찾아서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엄청 부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도 영재였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엄청 부러웠습니다. 근데 그 영재 발굴단 아이를 보면 확실히 우리 아이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절대 아니고요. 왜 확실히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중학교 때 제가 수학, 영어, 뭐 국어까지도 중학교 때까지도 국어 점수는 잘 나왔습니다. 학교 점수는요. 그런데 뭐 도덕, 기가 이런 거 있잖아요. 체육 요런 거 기말고사 때 필기 시험을 치잖아요. 그런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험 치기 바로 전날 한번 쫙 이렇게 보고 선생님 줄 친 거 봐도 뭐 100점 맞는다 하는 애들 제가 주변에서 몇 명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항상 점수가 체육, 기가, 도덕 이런 거 점수 잘 못 나왔습니다. 보통 한 번씩 어머니들도 전화 받았을 텐데요. 뭐 학습 코칭 해준다고 뭐 이렇게 전화들 한 번씩 오잖아요. 그분을 한번 제가 이제 전화 몇 번 왔기 때문에 한번 불러서 이게 상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면은 저는 또 중학생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는 만점, 그리고 올백에 대한 조금 한상이 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 다 해야 공부를 잘한다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애는 기가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뭐 도덕 이런 데 자꾸 틀려서 온다, 막 이게 고민을 얘기하니까, 그분은 뭐 대학 좋은 데 나오셨던 분이겠죠. 그걸로 대학 가는 건 아니니까 뭐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게 제 귀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거를 물론 뭐 중요 과목보다는 공부를 적게 하지만 그거를 막 이렇게 틀려서 온다는 거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아이는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두 아이를 해봤을 때 흡수력이 조금 더 낮긴 했지만은 공부머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시켜서 만든 아이입니다. 그리고요,
또 힘드셨던 거, 힘든 거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엄마가 우울할 때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 번씩 우울증이 막 오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어머니들 엄마표로 하시다가, 네, 이게 만약에 얘기를 하실 때 눈물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힘든 거 알거든요. 엄마는 막 정말 힘들게 시키는데 아빠들이 또, 뭐 학원 보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학원 보내서 우리 아이 잘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들은 또 붙들고 열심히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잘 안 따라줄 때도 많죠. 지금도 사실은 계속 뭐 대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초등 저학년 때가 몸은 힘들었지만 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조금 하는 편이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자기 주장이 좀 있을 때잖아요.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큰 흐름으로 갔지만, 자기 혼자 하겠다고 그러면 또 몇 달 동안 살짝 두고도 봤다가 또 안 되면 또 제가 개입을 했다가, 또 지금 둘째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좀 옆에 있고 싶은데 못 있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아이랑 막 머리 뜯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가정이 다 있습니다. 힘들었던 얘기 아마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계속 얘기할 거니까, 저는 뭐 술술술술 그냥 흘러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니니까 어머니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예비초인데 또 자꾸 딴짓한 게 습관들 걱정입니다. 딴짓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는 뒷모습 보면 압니다. 애가 정말 집중해서 빠져서 하는구나. 아이가 문제를 풀어도요, 자꾸 뭐 엄마의 관심 있고 딴짓하고 막 머리 생각에 딴 거 다 보이거든요. 그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앞으로 6년, 12년 동안 계속 그런 모습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꾸 코치하고 또 얘기하고 또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아이 눈치 봐서 또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게 엄마표입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엄마랑 하면서 엄마가 돌을 닦아야 되거든요. 돌을 닦아야 됩니다. 늘 이렇게 혼내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엄마랑 사이좋게 해야지 끝까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엄마가 봐주고, 그래서 항상 제가 어머니들이 아이가 공부할 때 문을 열어놓고 또 한 번씩 또 체크해 주시고, 살짝 우리 아이도 지금 딴짓하고 하거든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싶어서 계속 앉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고는 있는데 완전히 집중은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요, 고등 문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일단 중학교 문법을 하십시오. 저는 꼭 뭐 이해하고 그 정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등 문법 교재 딱 2권, 그것만 집중적으로 몇 바퀴 돌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1등급 놓을 겁니다. 첫째 아이도 그렇게 해서 뭐 1등급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해도 1등급 뭐 놓기 했지만, 그래도 또 안 하면 불안하니까 제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교재도. 그리고 박크리스터님, 아이 보람 1년 3개월을 다녔고 예비초 3학년 초3 아이를 두고 있네요. 그리고 파닉스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어머니들, 아이 보람에서 하는 방법에서 제가 약간 다르게 했는 거 제 옛날 영상에서 알려드렸거든요. 파닉스도 안 되면요, 어머니들이 서점 가셔가지고 파닉스 교재 중에 그림 크고 제일 쉬운, 뭐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 파닉스인가? 지금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 둘째 아이를 제가 하면서 첫째 아이는 파닉스도 안 시켰습니다. 그냥 한 줄짜리 문장으로 계속 읽기 해서 자연스럽게 파닉스 익히기 시켰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들어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파닉스 교재 중에서도 저는 솔직히 뭐 이게 좋은지, 이 책을 그냥 그림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글자 제일 크고
정말 간단하게 되는 거 파닉스 교재를 구해 오시면은 아이가 풀게 하면은 스스로 다 풀 수 있습니다. 워킹맘이신데 엄마표 영어가 계속될지 걱정이시라고 메일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한 서너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워킹맘이기 때문에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이제 다 사는 형편이라든지 생각하는 게 틀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이제 때 되었을 때 제가 재테크 공부라든지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가졌냐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제가 공부를 엄청 많이 시켰잖아요. 근데 공부를 저렇게 하면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다녀서 또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재테크 책을 읽으면서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제가 또 알뜰하게 또 저축도 하고 또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만약에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직장을 다니지 않고 아이들을 케어했다면 더 좋은 대학, 뭐 제가 우리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시키고 싶었던 뭐 의사라든지 그렇게 뭐 의대를 보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제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또 생각도 다르고. 그런데 만약에 자꾸 부정적으로 힘들게 생각하면은 정말 후회하는 일만 생기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고 또 여러 책들을 읽고 또 유튜브를 보면요.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또 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도 재테크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 공부를 하면서부터 제가 조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에게도 그런 공부를 시켜서 빨리 경제적 자유를 느끼게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지금 고3인데도 제가 지금 좀 첫째 아이 때만큼 마음이 조바심 생기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이 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워킹맘 어머니들도 지금 아이를 열심히 케어하다가 또 복직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된다고 지금 갑자기 몇 분이 저한테 연락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양해야 될 상황이면은 마음을 좋게 먹으십시오. 제가 뭐 옛날 원효대사 그 해골물 이야기 알잖아요. 그거 얘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효대사가 동굴 속에서 잠을 잘 때 해골물에 있는 썩은 물을 마시고 잘 때는 그 물이 엄청 달고 맛있었잖아요. 근데 눈 뜨고 그걸 봤을 때 완전 벌레들도 있는 썩은 물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는 걸 깨우쳤잖아요. 이왕 만약에 일을 해야 되고 아이를 그렇게 엄마표를 해야 되고 상황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머니가 돈도 벌고 아이를 정말 힘들게 케어하면서 또 아이가 공부 쪽으로 성공 못할 수도 있거든요. 못하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정말 만약에 뭔가 창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할 때 너는 뭐 사교육 들으지 않았기 때문에 요렇게 또 기회를 한번 더 줄 수 있잖아요. 제가 또 유튜브 또 다른 데 보면은 정말 돈을 많이 들이고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가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이가 공부를 생각만큼 못 해가지고 좌절하시는 분 이런 글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이양하시는 거 저처럼 뭐 좋게 생각하고 또 시간 분배 잘 하셔서 엄마표 시키시면 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공부 좀 잘하면 다 의대를 보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돈도 버시고 아이 케어도 열심히 하시면 정말 제일 힘든 거는 엄마들이지만 어머니들이 또 아이 사교육 시킬 거를 돈 절약하셔가지고
열심히 모으세요. 모으셔가지고 또 나중에 아이가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는 또 재테크 공부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또 여러 방법의 길이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아이도 돈 잘 벌고 잘 살게 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또 아이가 원하는 최고의 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머니들이 또 돈 버시고 또 전략하시고 해서 다른 길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리딩서 타임즈는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그 당시에는 리딩서 교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리딩서를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 않았고 타임즈는 이제 첫째 아이는 받아보고 읽고 했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하지 못했고요. 타임즈를 만약에 그 정도도 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보기에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DVD를 보여줄 때도 뭐 애니메이션 보여주기도 했다가 나중에는 또 미드도 보여줬다가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도 보여줬다가 여러 책을 보여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타임스를 꼭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볼 수 있는 아이 실력이 된다면 보여주면 좋습니다. 국어 문제집이랑 또 질문을 주셨고요. 또 영재반은 경험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마다 아이들 뭐 대학을 보내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아이를 행복하게 재밌게 키우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을 많이 하게 키우고 싶은 게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은 아이들을 뭐 대학 좋은 데 보내려고 수능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수능에 적합한 공부 위주로 시키면은 아이도 덜 힘들고 엄마도 덜 힘들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만약에 경험에 의해서 영재 교육원을 보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보내십시오. 근데 저는 안 보냈는데 안 보내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수학이라든지 엄마 앞에 영어를 더 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기준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건 어머니들 생각하셔서 보내고 싶으시면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히고 했는데도 나중에 국어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 그래서 국어 공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험했던 것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아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쉽게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어머니들한테 알려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또 시행착오 겪으실 수 있잖아요. 제가 또 요 한 가지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 아기 때부터 책 읽히고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많이 이게 해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가 좋다는 생각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5살, 뭐 6살 때 한자 6급을 따게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자를 너무 빨리 따니까 그걸 유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멈춰버리고 다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한자를 하려니까 했던 거 하려니까 되게 짜증나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생각에는 한 가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초등학교 때 한자를 하되 그냥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급수 따는데 연연하지 마시고 또 쓰는 것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수능에서는 한자라든지 한자어라든지 이런 게 읽기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뭘 하십시오는 제가 안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한 분은 저한테 또 이렇게 또 예비 중학교 2학년, 예비 중학교 3학년 수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수학은 EBS를 활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수학이 탄탄히 다져져 있으면요. 중학교 수학도 가르치는 방법이 똑같은데 가르치는 게 아니죠. 환경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EBS에 유런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는 인강이 있거든요. 무료입니다. 예를 들면은 수학 교재를 먼저 사십시오. 사시고 그거를 개념서를 먼저 읽게 하세요. 아이한테 읽고 문제를 풀게 하세요. 풀고 그리고 인강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했는 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 차원에서 들으면 되거든요. 뭐 그냥 쭉 다 듣고 그냥 풀게 하셔도 되고요. 모르는 거 틀렸던 것만 인강을 듣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처음에는 많이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틀렸던 거 다시 또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개념서 쉬운 문제집 사서 풀리고 하면은 다져지면서 나중에는 점점 다 많이 맞게 되거든요. 저는 또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5세부터 1시간씩 보고 있다. 근데 뭐 다큐도 잘 보고 읽기도 잘하는데 왜 말을 못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가 5살 때부터 1시간씩 보여주고 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초등학교 5학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7살 1월 1일부터 봤습니다. 1월 1일부터 봤는데, 저는 한 3, 4시간씩 막 보여줬습니다. 집중적으로. 근데 어머니들이 1시간씩 쭉 이렇게 몇 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시기 때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보여서 집중해서 한 1년, 2년 만에 말이 확 트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1시간씩 쭉 길게, 제가 비교를 하면요. 어머니들이 미술을 주 2회 1시간씩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몇 달 쉬기도 하고, 그렇게 만약에 2, 3년 했던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매일 오는 걸로 1년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 치면은요, 매일 오고 1년 했는 아이가 훨씬 더 많이 하고 더 집중적으로 그림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머니들이 몇 년간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시간을 많이 노출시켜주고 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등 저학년일수록, 그리고 유치부 초등 저학년 1, 2학년 때일수록 아이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동생이랑 막 영어로 말로 하면 노는데, 이게 1시간씩 길게 되어서 5학년 되었을 때는요, 알고는 있지만 말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저랑 같이 엄마표 아이브랑 다녔던 엄마 중에 또 잘하는 엄마가 있거든요. 그 애 같은 경우도 동생이 없는 경우이기도 하지만, 이게 말로 막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잘 보시면 아십니다. 아이가 이해를 다 하고 있는데 말만 못하는 건지. 근데 아마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영상 보여주시고 읽기 하시고 책 읽기 하시면은요, 나중에 또 뭐 대학 가서 또 영어로 말할 기회 있으면 말을 다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고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말로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문들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게 댓글을 달아놓고는 빨리 이제 궁금할 테니까 제가 정말 짧게 말씀드렸는데, 뭐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제 상황에 맞게 우리 아이를 공부시켜서 또 대학을 보냈고요. 근데 또 어머니들이 아니 뭐 학원을 보내서 더 잘해서 더 좋은 대학 서울대 보내면 좋지 않을까 뭐 하시는데, 제 기준에서 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또 만족합니다. 어머니들이 또 제 얘기를 듣고 또 힘을 얻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 저의 얘기는 또 귀에 안 들어오고 더 훌륭하게 더 많이 잘 키우신 어머니들의 얘기가 더 귀에 잘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은 또 그분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또 집에 돈이 많고 또 환경이 좋으신 분들은 또 뭐 제일 좋은 대치동 학원 보내셔가지고 잘 보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제 상황과 비슷하신 분들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도 어머니들 또 공부시키시고 또 아이가 또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십시오.